희대의 사기꾼 이야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름하여 북한을 속인 희대의 사기꾼 어워즈. 와. 자, 첫 이름은 러셀 스티븐 킹입니다. 이런 분이 킹이네. 네, 국적은 영국. 네, 영국이고, 이 영국 런던 출신의 어떻게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분이 어떻게 북한을 쓰고 있을까요? 바로 정답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뭐야? 투자 사기입니다. 부자 사기? 투자 사기?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말한 거랑 한번 투자해라. 일단 맥락은 똑같아. 맥락은. 투자니까. 네, 투자 사기인데 그 규모가 네. 무려 2조 달러짜리예요. 2조 달러. 2조 달러? 북한에 2조 달러가 있어요? 2조 달러면 3,000조 원 정도 되죠. 북한에 그런 돈이 있어요? 이 사기극의 실체, 우리 김진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무려 2조 달러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이 이 영국 남자에게 홀라당 속아 넘어갑니다. 자칫하면 북한이 더 뜯길 수 있었는데 북한 전체를 속인 이 영국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기극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너무나도 궁금하실 텐데요. 무엇보다 이 러셀 킹이라는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러셀 킹이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러셀 킹을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바레인 왕실과 또 영국 재계 그리고 영국의 이 축구 구단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남자였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대단한 남자였죠. 대단하네요.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아랍에미리트의 재벌 만수르가 영국 프리미어 구단을 인수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오일머니가 영국에 어떻게 투자하느냐라는 이 왕실의 재산과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던 그 시점에 러셀 킹이 두둥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하마드 국왕이 있었던 바레인 왕실의 자산을 관리하는 총 자산 관리인이 러셀 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레인 왕실의 자산이 얼마였냐면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1조 원입니다. 그러면 41조 원을 주물락주물락하는 이 자산 관리인 러셀 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영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퍼스트 런던이라는 은행이 이 러셀 킹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러셀 킹이 퍼스트 런던 투자은행에 찾아가서 내 뒤에 바레인이 있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바레인 왕실 투자를 퍼스트 런던에만 독점적으로 약속하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지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퍼스트 런던이라는 투자은행이 영국에 굉장히 건실했고 유명했던 은행이었거든요.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41조 원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오일머니만 들어온다면 퍼스트 런던은 영국을 넘어서 유럽 전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투자은행의 지분 49%를 러셀 킹에게 넘깁니다. 투자은행의 지분 49%를 러셀 킹에게 넘깁니다. 49요? 네, 동업자가 된 거예요, 사실상. 같이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퍼스트 런던 입장에서도 바레인 왕실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투자되면 손해볼 장사가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어쨌든 러셀 킹의 2008년도 이 영국에서의 첫 투자 사업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러셀 킹이 눈을 돌린 게 나도 만수르처럼 축구 구단, 영국 축구 구단에 러셀 킹이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4부 리그에 있었던 노츠 카운티 구단을 러셀 킹이 사들입니다. 그래서 노츠 카운티 구단의 구단주가 러셀 킹이 되게 됩니다. 이거 지금까지 진짜인 거야? 아무도 몰라 지금. 진짜요? 성주 씨가 영국에서 유학했으니까 그렇죠. 네. 이 노츠 카운티가 굉장히 유래된 구단이잖아요. 사실 이 구단이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1862년도에 창단된 구단이에요. 잉글랜드에서는 가장 오래된 구단이에요. 러셀 킹이 이 노츠 카운티 구단을 사들이면서 이렇게 언론에 공표를 합니다. 4부 리그 팀을 1부 리그로 내가 올리겠다. 내 뒤에 바레인 있고 내 뒤에 퍼스트 런던 은행이 있다. 근데 아무리 바레인 돈이라 해도 4부로 1부로 올리는 건 그거는 돈질의 끝을 가야 하는 건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러셀 킹이
누구를 내세운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당시 유럽 축구 리그의 감독 중에 명장으로 꼽혔던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을 말도 안 돼. 영입합니다. 감독으로요? 에릭son 감독은요 스웨덴 출신인데 영국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어마어마한 전설적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2002년 월드컵 때 영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대한민국에 온 영국의 감독으로 더 유명하죠. 맞아. 당시에 이 영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외국인에게는 단 한 번도 맡긴 적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스웨덴 출신의 외국인 감독을 영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할 정도로 이 에릭손의 감독으로서의 위상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 에릭손 감독을 단장으로 러셀 킹이 영입을 한 겁니다. 에릭손이 그때 단장을 맡으면서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 영상도 저희 이만갑이 구했습니다. I chose a little bit difficult way to do it, I think. It will take some years. I think it's maybe the biggest challenge, football challenge in my life. 도전을 하시네. 에릭손에게 러셀 킹이 그러면 영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 뒤에 바레인 왕실에 재산이 있는데 바레인 왕실의 어마어마한 이 구단에 대한 투자를 내가 약속하겠다. 실제로 일부에서 뛰던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을 이 노츠 카운티로 영입시키기도 해요. 몇 년 안에 내가 1부 리그 올릴 수 있다. 그런데 러셀 킹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는 거야. 영국 땅이 너무 좁네? 좁아. 유럽 땅도 좀 좁아. 좀 전 세계로 더 나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러셀 킹의 눈에 띈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왜? 자,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이처럼 드라마틱한 인물이 없습니다. 일단은 너무 화려한 게 바레인 왕가가 이제 등장을 하죠. 거기에 이제 은행이 또 등장을 하고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축구팀을 인수하는 사실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쓰면 맥락 없다고 이제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이 잘 나가던 사업가인 러셀 스티븐 킹이 다시 여기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전개로 북한으로 가요. 북한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는 겁니까? 여기서 전기가 좀 갑자기 팍 뛰죠.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러셀 킹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아까 보세요. 은행한테 약속했던 것, 그다음에 에릭손 감독한테 약속했던 게 똑같은 겁니다. 조금 있으면 바레인 왕실에서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입금될 거다. 아직 입금 전이구나. 라는 건데 이게 입금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났는데 차일피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뭔가 냄새가 나. 그 이유가 뭘까? 왜 바레인 돈이 입금이 안 될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게 다 사기였다. 사기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은행이 분명히 검사를 했잖아. 지난주에 다 했다며요. 49% 주고. 은행은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했을 텐데. 은행도 속았고 구단도 속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바레인 왕실의 자산관리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레인 왕실의 돈이 들어올 턱이 없었던 거죠. 또 중동이라는 나라가 되게 이제 왕실이 있다라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요. 확인도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딱 조회하면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왕실 재산 이걸 누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비밀리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사기치긴 굉장히 최적의 조건인 거죠. 그래서 러셀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통할 수 있었던 거죠. 러셀 킹의 진짜 정체는 자동차 보험 사기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기꾼이었습니다. 범죄 이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기가 들통나는 걸 막기 위해서 안 되겠다. 크게 사기 한 판 쳐야겠다. 그 대상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장 좀 폐쇄적이고 맞아요. 좀 비밀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전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접근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 거기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거기 뚫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러셀 킹 얘기가 참 재밌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는 사실 지금부터예요. 뭐죠? 말씀하신 것처럼 러셀 킹은 북한과 연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뭐 러셀 킹을 알아야 접근을 하죠. 러셀 킹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좀 알아야 접근을 사기를 치든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러셀 킹이 머리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북한을 낚기 위해서 몇 단계 사기 장치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셀 킹이 북한을 상대로 설계했던 사기 전법을 제가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 북한을 유혹할 만한, 북한을 혹할 만한 연결고리를 만들라. 러셀킹이 작업을 들어갑니다. 자, 희대 사기꾼 프로젝트. 첫 번째로 그래서 러셀킹이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뭐야. 2009년에 스위스 코모더티 홀딩스 SCH라는 광물 회사를 사리고 나서 북한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광물 회사 오너인데 사실은 뭐 북한 쪽 광물에 관심이 있어 라고 간접적으로 1쿠션, 2쿠션, 3쿠션으로 북한 쪽에 자꾸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와. 아니 사실 이 북한 하면은 혹하게 하려면은 뭐 무기 회사나 아니면 유리 회사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광물 회사는 왜 광물을? 북한은 돈도 없고 쌀도 없잖아요. 다 없는데 유독 많은 게 있어요. 바로 지하 광물이죠. 그래. 제가 살았던 부산에서만 해도 그 철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갔었는데 철뿐만 아니라 우라늄이라고 하죠. 그것도 상당한 양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가 2000년대였는데 2000년대만 해도 북한은 미지의 땅 그 자체였어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사기치기 너무 좋았는데 이때 당시 그런 뉴스가 나와요. 북한의 지하 자원 가치를 이제 3,000조 이상으로 본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말이 이 러셀킹에게 엄청나게 혹했던 정보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접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러셀킹이 아마 북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잘 알아보고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러셀킹이 2009년 정도라고 이제 했었는데 북한이 그때 막 핵 개발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재를 많이 받을 때였고 그리고 북한에서 또 2009년에 또 뻘짓을 하는 게 있는데 화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화폐 개혁. 네, 그래서 원래 안 좋던 경제가 이제는 정말 파탄이 나서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도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 뭐라도 잡기를 이제 구멍줄이 나오면 이제 뭐라도 내려오면 동아줄을 잡을 상황이었는데 이제 딱 러셀킹이 그걸 겨냥한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도 주경 씨 말했던 것처럼 야 그래 그 우리 광물 좀 비싸게 사주고 좀 우리한테 뒤로 좀 보상도 해주고 하면 달러도 들어오고 좋겠네 라는 니즈가 지금 딱 맞아 떨어지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아니 뭐 광물 회사를 차려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기를 치려면 호구가 있어야죠. 호구로 잡아야 되잖아요. 북한 사람이랑 좀 연결이 돼야 러셀킹도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러셀킹이 안테나를 돌립니다. 아 누구 만만한 북한 사람 호구 없나? 라고 보던 중에 어마어마한 인물이 러셀킹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오세현이라는 인물인데 오세현? 이 오세현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냐면 예. 저보다는 더 고영한 박사님이 잘하실 거예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요. 오세현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 사실은 뭐 장성택과 거의 어깨를 당당히 거릴 만한 오국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진에 나오는데 오국열은 오진우라고 다 아시죠? 북한 한국에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라는 사람 알더라고요. 말아먹은 인물. 오진우가 인민무력부장 할 때 총참모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두 사람을 싹 견제하면서 충성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김정일이 군부에서는 가장 가까운 측근이 바로 이 오국열과 오진우, 요 당 쪽에서는 장성택, 요 세 명이 당과 군부의 최측근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아들을 잡았다고? 왜냐하면 당시 이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의 당시 핵심 실세가 바로 오세훈이었거든요. 와 이건 크다. 와. 이게 오국열 하면 북한 사람은 정말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는데 유명한 거 플러스 권력도 있었어요. 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오국열한테 딸이 있었는데 딸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거든요. 딸이 사망하고 나서 북한 전역에 법령을 하나 내렸어요. 뭔데요? 뭘까요? 자전거 여자 금지. 바퀴를 다 빼라. 바퀴를 다 빼라. 똑같은 말이죠. 비싼 거예요? 자기 똑같은 못하게? 네. 북한의 전 지역 여성들은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진 지금 농담을 한 얘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한동안 여자들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어요. 이 오국열 딸 사망 이후로. 자전거를 여자는 타지 못하게 타지 한다고? 말라고 해서. 바로 네. 김정일의 지시로 여자들은 자전거를 못 타지 탔어요. 말라고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아니 자전거 합니다. 타다가 사고 나서 죽었게 망정이 밥 먹다 체해서 갔으면
밥 먹지 말라는 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 숨 쉬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러면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둔다든가 신호등을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여성은 타지 마라. 그래서 안 탔어요 아무도? 타죠. 아니 근데 농촌에서는 조금씩 타는데 평양시에서는 적어도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렇지 못하지. 속당 가고 하니까. 한 1, 2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대단한 오세훈만 사업 설계 잘해서 넘어가게 만들면 완전히 북한으로 러셀킹은 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한계는 오세훈이라는 인물은 알겠는데 안 친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일단 만나야지. 영국으로 뭐 놀러 올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오세훈이 해외 자금 담당이어서 해외 출장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차에 러셀킹이 이 오세훈을 사기치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아주 히든 정보를 꿀팁을 입수합니다. 오세훈이 해외 나올 때마다 수억씩 하룻밤에 카지노를 한다. 그래서 러셀킹이 카지노를 찾아갑니다. 오세훈을 만나려고. 실제로 만나요. 밤새 카지노를 같이 칩니다. 그래서 러셀킹이 오세훈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북한 광산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스위스 코모더티 홀딩스 대표다. 라면서 오세훈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사기쳤을까요? 나는 기술이 있다. 너희 되게 좋은 거 많지. 우리 기술팀이 가서 조사해주고 매장량도 봐주고 파줄게. 아마 독점권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면 북한에는 모든 지하전을 내가 전 세계에 다 팔아주겠다. 야, 싸게 냄새가 나는데? 비슷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는 못 판다. 그렇죠. 나는 팔 수 있다. 그렇죠. 영국이니까. 당시 이제 북한의 상황을 보면은 국제 제재를 당했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북한 스스로가 지하 자원을 밖으로 파는 것 자체가 금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인 내가 북한의 지하 자원을 개발을 해서 내가 전 세계에 팔아주겠다. 거기에 대한 뭐 커미션 얼마 정도 줘라. 그래서 우리가 나눠 먹자. 아마 이런 이야기가 가지 않았을까. 실제로 제안은 다 맞추셨어요. 북한의 광산 채굴권을 독점으로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이거 아주 비싼 값에 다 팔아줄게. 그리고 광산 팔면 리베이트도 너네한테 줄게. 오세훈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는 제안인데 의심되잖아요. 내가 널 뭘 믿고. 그때 러셀킹이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실은 너한테만 얘기해 준 건데 바레인 왕실 자산관리사야. 또 바레인. 광물 독점권, 광물 독점 채굴권 나한테 주면 우리 바레인 거액의 투자금을 북한에 투자해 줄게. 라는 사기를 치게 됐는데 그날 밤 오세훈이 러셀킹에게 홀라당 넘어가게 됩니다. 말을 잘하나 보네. 근데 이제 북한의 광물 자원이 이제 3,000조? 그렇게까지 이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오세훈이 아무리 파워피플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이제 일들, 비즈니스가 성사가 되려면 결국 이제 김정일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그림에 해답이 다 나와 있는데 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수영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후견인 노릇한 대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스위스에다 광물회사를 차린 거는 미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물회사니까 북한 광물하고 연관성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오세훈을 만난다는 건 이건 김정일한테 직접 가는 통로를 만난 거예요. 직접 통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원래 북한 대사관 뭐 이런 시스템은 뭐냐면 대사관 주재관이나 외교관이나 대사가 이런 좋은 일이 잊었달라면 잊었달라 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라의 부강 발전과 이런 혁명을 위해서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일로서는 일단 또 그거 검토해보고 해봐. 그러면 검토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오세훈은 정말 부자냐? 뭐 영국은행이 있고 뭐 이런 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이게 김정은 일로서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라고라 3,000조라 이러면 뭐 공화국이 아랍에미레 같은 공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라는 어디서 배웠어? 김정일이 됐어요. 그걸 하시네. 뭐라고라. 그래서 이렇게 김정일의 승인을 받으니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아니 땅 파먹고 산다는 게 이거네. 그러니까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 러셀킹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사기 설계를 잘하는 거예요. 고양 박사님 말씀처럼 오세훈을 속이려 했지만 사실은 오세훈을 통해서 러셀킹은 김정일을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진짜 이거 팩트인데 오세훈이 김정일에게 직보를 했어요. 직접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근데 널 어떻게 믿느냐. 널 입증해봐라. 널 증명해봐라. 우리가 뭘 보고 너를 믿어야 하는데 너가 대단한 거 알겠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일피일 알았어 하고 북한에서 날짜를 자꾸 미루죠. 영국에서는 계속 의심의 씨앗이 쌓여만 가고 있죠. 러셀 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때 사기 설계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뭐요? 사기 설계? 북한에게 러셀 킹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일단 이런 사기 주변에는요. 일명 바람제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제비 바람제비들이 필요한데 중동계의 어떤 연기자 뭐 이런 사람을 섭외해서 바레인 왕의 아들이다. 스마트라 하기야 오일 머니가 하마라 하티 하라바 바람잡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바람제비를 내세웁니다. 일단은 영국 사람 누군가를 내세웁니다. 바로 유명한 여기서 에릭슨 감독이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서 에릭슨 감독이 나온 거예요. 에릭슨 감독. 너무 센데? 아까 그 축구단 그게 안 없어지고 살아있네. 야 깜빡 잊고 있었네. 영국 국가대표 감독 출신의 본인의 이제 단장이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구단의 단장. 에릭슨 감독을 내세우는데 네. 북한이 그때 2010년이었던 건가요? 남아공 월드컵에 모처럼 북한이 본선에 진출을 떡하니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김정일 입장에서도 야, 우리 북한 대표팀이 월드컵에 말이야 본선에 진출했는데 좀 잘해봐서 좀 쭉쭉쭉 성적 나오면 좋을 거 아니야 라는 초유의 관심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릭손이 러셀 킹이랑 같이 북한에 간다면 북한에 가요. 에이, 말도 안 돼. 간다면 북한 입장에서 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럼 무조건 혹하죠. 그러면 러셀 킹 입장에서는 본인의 구단의 단장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뭐라고 꼬시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2조 달러어치의 광물 개발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나랑 같이 평양 한 번만 갔다 오면 그 돈으로 다 구단에 투자하겠다. 라고 또 사기를 칩니다. 이거 1타 2피, 1타 3피예요. 그러네. 북한 입장에서는 에릭슨이 오니까 북한은 속죠. 구단 입장에서는 평양에서 광물 사업 독점권을 줬대. 라고 소문내기 딱 좋죠. 그걸 보고 있는 퍼스트 런던에서는 아, 저 사람 크게 사업가 많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다음 주면 돈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가속이네. 2009년 10월 러셀 킹을 따라서 그 유명한 축구 명장 에릭슨 감독이 평양에 갑니다. 그래서 그냥 간 것도 아니라 국빈 대접을 받고 가요. 그래서 국빈 대접으로. 그 이후에 에릭슨 감독이 BBC와 그때의 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사기꾼 맞아 이거? Time I've been in the club for months and I liked the players, I liked the staff, I liked the people working there. So I thought, okay, if this will help the club, I'm going. They used my name, of course I did, but at the end it became a big mistake. 아, 이게 나중에 고백한 영상이에요. 네, BBC와. 100억이네. 와, 러셀 일부덩이 러셀 있다. I was in the palace there and they were handing over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o-called shares. I asked them how much that was and what was that. And what they told me was not million, it was billion of dollars. 와, 쟤 뭐야, 쟤 진짜. 와. 저 영상을 보니까 이제 수수께끼가 좀 풀리는 게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이제 열리기 1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이 남아공 월드컵에 지금 올라갔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당시에 저 에릭슨 감독이 북한 팀 감독으로 갈지 모른다 하는 루머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그 뉴스의 이면에 저 사건이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릭슨이 북한에 갔으니 야 그러면 남아공 월드컵에 에릭슨이 감독이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에릭슨 감독이 이제 북한에 갔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북한의 월드컵 준비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탁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우리 축구공 몇 개 좀 해달라. 국가에서 축구공. 그리고
축구화 좀 지원해달라. 축구화. 그리고 유럽의 코치진들을 이제 북한에 좀 보내달라. 그런 거를 이 에릭슨 감독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에릭슨 감독이 돌아와가지고요. 그 북한 대표팀이 유럽에 전지 훈련을 6개월간 할 수 있는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북한이 아니죠. 북한은 선을 넘는 부탁을 합니다. 뭐지? 넘는 부탁? 선을 넘는 부탁. 월드컵 조 추첨 사기를 좀 쳐달라. 야. 조 추첨 사기를 좀 쳐달라. 야. 왜 그래? 아니 뽑는 거를 창피하다 창피해. 우리도 2002 월드컵을 우리도 치러봤지 않습니까? 조추첨하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주택복권 방식으로 이 추첨을 하는데 이건 피파 회장이 와도 피파 회장 할아버지가 와도 조작이 안 돼요. 근데 당연히 에릭슨 감독은 impossible이라고 했겠지요. 근데 북한은 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저 그 뒤에 우리 위원장 동지께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유럽 팀들은 돈이 없어서 1차전에서 브라질하고 붙습니까? 그거를 북한 당국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를 에릭슨 감독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2010년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김정일이 2008년도에 쓰러집니다. 며칠로. 그래서 김정일이 쓰러졌다 일어나서 처음으로 본 게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김책공업대학 축구 경기예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앓고 계신 장군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16강, 8강 올라가는 게 김정일로서는 병을 다 낫게 하는 이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게 그때 당시 약간 평양에서 이야기가 돌았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경쟁국들끼리 축구 순위 굉장히 중요해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대 북한도 올라갔으니 이게 뭔가 그 필적할 만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거지. 맞아요. 아니 그래서 2010년 북한 월드컵 성적은 어떻게 됐어요? 조작 실패로 인해 가지고 브라질에게 2대1 패. 꽤 잘했네. 브라질이랑 붙었네. 그런데 다음에 그 포르투갈 7대0. 진짜. 고소 코트디부아르에게 3대0 패. 고소 망했다 망했어. 야 조가 죽음의 조네 죽음의 조. 브라질, 포르투갈, 코트디부아르. 죽음의 조가 아니라 고소 죽음이야요. 에릭슨 감독까지 동반해서 북한에 들어간 러셀 킹입니다. 이제 오세연의 신임을 얻어내느냐 이게 궁금해요. 에릭슨 감독을 이용한 작전. 네.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사인했어요. 와, 사인했어요? 사인했어요. 아까 사진에서 우리가 언뜻 지나갔는데 영상에서 이 러셀 킹이 김영남이랑 바로 옆에서 그러네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김영남이 명목상 국가 수반이에요. 저 그 자리는 김영남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 김정일을 대신해서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김영남의 뭐 이렇게 환대와 신임을 얻었다 그럼 얘기 끝난 거죠. 당시 러셀 킹 진짜 북한의 금, 석탄, 철광석 이 세 가지의 독점 개발권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저 러셀 킹은 제가 보기엔 MI6의 제임스 본드예요. 그렇죠. 북한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영국의 고도의 첩보원인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뭐 일사천리인데 완벽한데 아니 뭐 이게 결국 꼬리가 잡힌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들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북한과 영국 두 나라를 오가면서 국제 사기를 치던 러셀 킹 꼬리가 길면 이제 잡히기 마련인데 좀 황당한 것 때문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에? 또 뭐지? 이 엄청난 사기극의 막을 내리게 한 아주 물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물건. 그 특별한 물건을 이 스튜디오에 제가 공수해 왔습니다. 아니 뭐 광물 뭐지? 이거 좀 귀한 거라. 뭐지? 잠깐만요. 형 이거 좀 들어주세요. 계약서인가? 물건이 있던가? 물건이 있다. 아 진짜. 잠깐만. 우와. 힘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유요? 왜 우유? 생뚱맞는데요? 자, 과연 우유가 어땠길래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던 러셀 킹이 들통났을까요? 우유가 상한 우유 먹었나? 공기한 배탈 진한 났나? 우유? 뭐용? 아니 우유가 갑자기 왜 나와요? 뭐용? 일단은 그 노츠 카운티 구단으로 에릭슨 감독이 돌아왔잖아요. 여느 날처럼 평소에 이제 구단에 출근을 해서 단장으로서 열심히 이제 근무를 보고 있었는데 에릭슨 감독 눈에 믿지 못할 종이 한 장이 띡 눈에 띈 거예요. 이게 뭐야? 에릭슨 감독이 이렇게 봤는데
우유 대금이 밀려? 구단 선수들 먹는 우유 대금이 밀렸다는 독촉장이 구단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야, 이 러셀킹 같이 북한까지 갔죠? 북한 간부들에게 막 주식 나눠주는 거 봤죠? 광물 투자 사인하는 거 봤죠? 이런 사람이 우유 대금조차 못 내서 밀려? 여기서부터 에릭슨 감독이 싸다. 뒷골이 싸지. 이것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상한 거예요. 보이지. 이상하지. 시각을 바꾸면 다 보이지. 에릭슨 감독에게 바레인 왕실 그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와. 퍼스트 런던 쪽은 어때? 봤는데 그 은행도 투자금이 안 들어왔다고 항의가 빗받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라고 에릭슨 감독이 눈치채게 됩니다. 결국 은행 주주들이 대규모로 반발했고 구단 관계자들의 연쇄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엔 세계의 사기꾼 러셀 킹의 사기극이 이 우유 때문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셀 킹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게 됐어요? 저도 궁금해서 현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사기극이 들통난 러셀 킹이 바로 바레인으로 도망쳤어요. 바로 바레인으로 도망쳐서 숨어 지내다가 결국 2019년 영국으로 소환돼요. 소환돼가지고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2년에 출소를 해요. 금방 나왔네? 뭐 몇 년 살다 나온 거야 지금? 한 3년? 3년, 네. 그래서 러셀 킹한테 사기 당한 투자은행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요. 와. 그리고 노츠 카운티 FC 구단은 아마추어 리그 이제 그 5부로 강등됐다가 다시 4부로 올라와서 현재는 리그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북한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잖아요. 근데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폐쇄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뤘죠. 잠입이라는 영화 다루지 않았어요? 은퇴한 덴마크 요리사가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무기 거래, 불법 무기 거래하는 현장을 갖다가 찍었잖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사실 기본적인 거 조회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은 궁하고 이런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믿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자주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 아서 퍼거슨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920년대에 그 영국에서 활동하다 이제 미국까지 진출한 사기꾼인데 워낙 입담이 좋았는지 영국에서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부유한 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국이 굉장히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 비밀리에 팔아야 되는데 성금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거 우선권을 준다. 그래서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 그 유명한 넬슨 기념탑 이런 걸 이제 6,000파운드에 팔아요. 재미가 붙잖아요. 나중에 빅벤, 이제 시계탑이는 영국 국회에서 나가고 대박이다. 버킹엄 궁전을 팔았어요. 2,000파운드. 그 사람이 안 잡혀요. 누가 사요? 안 잡히고 나서 주로 이제 상대를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어수룩하게 당하거든. 미치겠다.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호주 사업가에게 백악관을 99년간 렌트해주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만 내라. 이것도 팔아요. 대박이다. 그걸 믿는 것도. 결국 이 사람이 자유의 여신상을 팔다 잡혔어요. 그런데 그런 거죠, 이제. 야, 근데 이게 속는단 말이에요. 승강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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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Kim Jong-un, Korea is one. Thank you very much.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름 울리히 라르센. 딱 들으면 유럽 이름 같죠? 이 사람이에요. 덴마크 요리사고 한 명의 아내와 또 2명의 딸을 갖고 있는 평범한 덴마크 가정의 셰프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돼요. 절망에 빠진 셰프 출신의 가장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 바로 유럽의 종북단체였던 KFA를 찾아갑니다. 희한하네. 그런데 이 KFA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막강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덴마크 KFA의 지회장까지 올라가게 돼요. 덴마크 종북주의자 중에 최고봉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KFA를 찾아간 이유가 바로 북한의 진실을 캐기 위해서 갑니다. 이때가 2011년이었는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인권 문제 있었죠. 핵실험 문제 있었죠. 납치, 테러 문제 많았잖아요. 수많은 북한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북한의 산적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왜 유럽에서 북한은 좋다는 사람들이 있을까? KFA 저 사람은 약간 무슨 생각으로 북한을 찬양할까? 이 호기심을 출발합니다. 내가 궁금한 것 좀 한번 파헤쳐봐야겠다라고 종북주의자인 척 연기를 하면서 KFA에 들어갔고 그 사람들을 속였고 덴마크에서 이 KFA 회장까지 맡게 된 경우. 자, 근데 정말 안 들켰잖아요, 지금. 네. 그렇지. 연기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뛰어났어요. 뭔가 비밀을 캐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뿌락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뿌락치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더욱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다른 회원들 모집을 할 때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를 알고 싶은데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북한은 상 낙원이라고. 당장 들어오시라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저 북한 핵실험을 하는 것은 세계 평화의 위협 아니야. 뭔 소리냐고. 이건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자주 북방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화를 내면은 가입하러 왔다가 집에 가죠. 제 말 약간 오바로 연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더욱더 종북주의자로 활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은 기록으로 남겨볼까?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면 좋겠다. 한마디로 더 나아가요. 덴마크 영화 감독에게 연락을 합니다. 레드 세플이라는 북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제작을 해본 경험이 있는 감독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같이 일을 해보자. 그 뒤로 팀 울리히가 만들어지고 함께 이 북한의 참상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장장 1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10년? 10년이요? 정말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완벽하게 흡수되는 그 과정.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작품 제목은 잠복입니다. 원제는 더 몰이고요. 부제는 언더커버인 노스 코리아. 북한이 감추고 싶었던 진실을 이 몰카로, 스파이 몰카로 촬영해서 만든 이 영화 2020년에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우와. 개봉했어요? 공개됐어요? General Kim Jong-un, Korea is one. Thank you very much. 자, 저 인물입니다. 이 사람. 표정이 거의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가능하다고 이거? 야, 저기 걸리면 바로. 김정은의 어마어마한 뒷거래 현장을 포착하게 됩니다. 뒷거래? 야. General Kim Jong-un, Korea is one. Thank you very much. 북한이 외국에서 볼 때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정치하고 굉장히 뭔가 오랫동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할 것 같지만 북한이 그렇지 않거든요. 즉흥적이고 뒤통수 맞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북한과 거래할 만한 사람을 울리 라르센이 알레한드로에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고민 끝에 이 알레한드로에게 소개할 거물급 투자자 소개를 합니다. 일단 중동의 석유 재벌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 이력이 굉장히 재밌어요. 특이한데 프랑스 군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군인인데 마약을 밀매하다가 감옥에서 8년 동안 실형을 살아요. 진통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롤플레잉을 하기 굉장히 적절한 사람을 섭외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은 제임스. 007 영화에 꼭 나올 법한 이름이죠. Oh, hi there. Thanks. This. I just have to say this. Sure. Okay. Thank you. Sorry for that. Hi, James. Okay. Pleasure to meet you. This is James. Thank you for coming. Thanks, Steve. This is Alejandro, the president of KFA. I'm a special lead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charge of international. Thank you very much. Weapons, we can build submarines factory. We can build tank factories. We have, from the first screw of the tank to the last one, is made in New York. 자, 갑자기 어마무시한 다큐가 되는 거예요. 와, 세상에. 미사일. 알레한드로라는 사람을 갖다가 해외에 있는 뭐 종북단체 수장 정도로만 알았잖아요. 예. 네. 그 이상의 역할들을 언더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이게 바로 뭐냐. 대북제재로 지금 외화벌이할 수가 없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해외 금고지기 역할을 이 사람이 비밀리에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무기를 이렇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는 사실 북한이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대동강 맥주하고 무기, 미사일.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에 팔 수 있는 건 무기밖에 없어요. 근데 북한제 무기가 나름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가 AK 소총이 무역 가격으로 일정에 $100라고 그러면 중국제가 한 $70, 북한제는 한 $30밖에 안 돼요. 3만 원에. 3만 원에. 그러니까 북한제가 싸지. 러시아 거 하나 사면 북한 거 3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무기라면 다 달라붙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무기를 팔기 위한 북한의 은밀한 작전, CIA도 인터폴도 아닌 이 잠입 취재 중인 덴마크 요리사 올리 라르센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와중에 진행이 되는 이 은밀한 북한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섰잖아요. 넘어섰지.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팀 올리기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역시나 노하우가 없죠. 그래서 전직 CIA 요원을 고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외를 받아요. 근데 그 CIA 소속 요원을 이제 과외선생님으로 해서 배운 것은 첫 번째, 북한에서 실수하지 않기. 두 번째는 미행을 간파하는 법. 세 번째는 무기를 다루는 법. 이런 다양한 훈련들까지 받기 시작을 하고 이 잠복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북한은 넘어가게 되고요. 스파이 올리 라르센과 이 가짜 석유 재벌 제임스를 어느 다른 곳도 아닌 평양에 초대하게 됩니다. 평양에 초대하게 됩니다. 일 커진다. 일 커져. 자, 일 커져요. 와, 평양이다. 어머, 2017년. 얼마 안 됐어. 어머, 인사돼. 무조건 해야지. 가서 무조건 해야 돼. We were landing in a brand new airport in Pyongyang. 3 steps out of the flight, we were put aside because I had the camera. This officer, he was like, because of the camera, he needs to call his the high-ranking officer to check that out. When we landed there, 2 government officials came, took my suitcase off the table. We went all the way around, and they put me in the VIP lounge where the main man himself, when he travels, sits. And then we've been waiting 5 minutes, and Kang said, "Do you have your medal on? Show him." And I was like taking off my jacket, and he was like, "Sorry, please, welcome to North Korea." And I just took all my equipment without any check and walked straight out for a waiting Mercedes-Benz to pick us up. 저 프리패스야, 저게? 이게 훈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서. 저기 공항에 들어갈 때 외국인이 그것도 유럽인이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를 배지를 달고 들어오는 거 거의 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인 거기 껌뻑 죽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배지를 달고 공화국에서 훈장을 받았으면 최꼭대기하고 맞아, 통하는 맞아.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통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못 다쳤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범접 못할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어서 가십시오. 저 VIP 룸이 저쪽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북한 내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의심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The first evening, I had a great dinner with a lot of alcohol. 레이저 쇼까지. 북한과 김정은의 뒤통수를 결과적으로 화려하게 내리친 21세기 다운. 영화 다 보셨겠지만 이거는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뒤통수 친 게 아니라 그렇죠. 등에서 칼을 찌른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는 고정 간첩이라고 치면은 타겟 넘버원으로 삼을 거야. 한국에 와 있다는 거 알면은. Hello, Korea. My name is Ulrich Larsen, and for 10 years I was undercover in North Korea, trying to expose a Clinton-style network of criminality. Which probably succeeded very well because I exposed the way of dealing with weapons and drugs, and even saw how they operate outside of North Korea. Suddenly, the third morning, we got picked up. We were looking at each other like, okay, is this another sightseeing or what? When we are in the car, he said, we're going to meet some people that can sort you out. And they drove us outside of Pyongyang into a slum area. And they told us to walk down in a basement. I'm walking down this stairs, and it was really creepy. But then a big door opened, and we came into this luxury conference room with a big table with a lot of food. 와, 이 사람 진짜 강심장이다. Then they surprised us by taking up the catalog of their weapon systems. And I was like, okay. 카탈로그? They give me pictures. They say, this is what we can sort you out with. Like a sort of menu? Yeah. Okay. 이 메뉴. 와. And what sort of weapons are we talking about? All kinds of weapons. Missiles. Really big missiles. Tanks. 탱크도 있어. So this is all on offer? Yeah, this is what we were just handed over at the table. Wow. So we've got Scud missiles. Yeah. When they took up all the papers, it was like a menu card on a pizzeria in Denmark. You know, just looking at those papers, I was like, well, now I've seen this, and now they're probably gonna kill me for seeing it. But they were like, please, you can have it home with you and think about it and get back to Mr. Kang, my contact person. So those papers, when we came to Beijing on our way back, I just took all of them, put out of my bed and the floor in the hotel, and just took pictures of everyone just to secure if somebody would steal them from the hotel or they'd be caught in the airport. And I tried to send them back home on email, so I created a second email for myself just to somehow secure it. 와. 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프레젠테이션이었던 거야. 정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건국 역사에 일찍이 가져보지 못하였던 세계적인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고 전체 인민의 마음으로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들이시었습니다. 이런 걸로 자꾸 자료 써서 홍보하는구나. 홍보했던 거야. 와.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던 것과 쇼핑몰이란 이제 이야기가 나온 이후의 말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앞에 부분은 기존에 이제 뭐 어떤 바이어들 그리고 원래 신뢰가 쌓였던 사람들을 상대로 이를테면 멤버십 판매였다라면은 쇼핑몰이 있다라는 거는 혹시 그러면 돈만 있으면 아무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그만큼 북한이 얼마나 외화벌이에 목을 매고 있나를 방증할 수 있는 건데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어머. 진짜로요? 2019년에 만들어진 이 북한의 무기 쇼핑몰은 위험하다. 누구에게나 공개가 돼요. 세상에. 배달로 와요? 근데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북한 무기 쇼핑몰이 아니라 중국에 기반을 둔 무역회사 홈페이지였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무기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뭐냐면은 농기구. 농기구는 뭘 팔 것 같아요? 농기구 안에 들어가면 해당 그 무기가 나옵니다. 전차. 맞아요, 전차. 여기서 막 그 술 먹는 장면도 나오고 막 이래요. 막 좀 취해서 이렇게도 하고 이 사람들은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또 이렇게 흐트러지고 하는 거 보면 좀 약간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냥 저 사람들 보면서 난 참 가슴 싸하고 아픈 그런 느낌을 받던데 저 사람들 어떻게 될까? 그래, 얼굴이 다 공개돼가지고. 저 사람들 참 화면이 나온 즉시로 아마 거의 줄줄이 땅콩으로 갔을 건데 근데 북한 사람들 딱 한 가지 빠져나올 구멍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레한드로가 다 보증했거든. 알레한드로는 수령님, 장군님이 다 믿었던 거 아니냐. 그렇지. 알레한드로를 공화국에서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같이 믿었다. 이거밖에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 근데 과연 북한 같은 나라가 저런 화면까지 나왔는데 그런 것이 통할까.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싸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북한 사람들도 참 이 외교관들도 힘들다. 인간미가 있고 이런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나름대로 좀 절박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은 중간에 알레한드로를 아무리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는 지금 처음 거래를 터는 건데 이렇게 좀 일사천리로 진행된 걸 보면서 야 북한이 좀 급하긴 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런 사람들은 또 국가에서 성과를 왜 안 내냐는 푸시를 엄청 할 거잖아요. 그렇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일 거잖아. 외교관도 외교관이지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김정은한테 어쨌거나 이제 컨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하라 그랬지 뭐. 이 거래가 어쨌든 맞아요. 5m에서도 봐고 했으니까 맞아. 어떻게 보면 김정은도 이제 속은 건데 본인도 좀 엄청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서류들이 오갈 때 사실 5천만 불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중견기업 그런 거 뭐 그런데 북한으로서 굉장히 큰 돈이지. 굉장히 큰 돈이고 사실 이 사람들 혼자 나올 때 김정은 승인 안 받고 나왔겠어요? 김정은 사인 다 받고 사인이 있어야 여권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다 허락을 받아서 단계별로 해서 그러니까 줄줄이 그냥 몇 년 동안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엄중한 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북한으로서는 아마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진짜? 고영한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북한이 몇십 년을 쫓아다녀서라도 보복하려고 할 거라. 어쩌면 지금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2020년에 개봉했잖아요. 2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눈치 때문에 못 죽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심각해지려면. 조용해질 때.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7년 차가 돼가요. 스파이 7년 차. 7년째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이 사람이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고도의 편집 증세 경향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못 믿겠고 항상 미행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7년 차 될 때쯤에 라르센이 항상 근처에 자기 스스로 꾸린 보안팀을 대기해 두고 일을 진행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라르센이 두려웠던 인물은 누구였겠어요? 알레한드로.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선 이 대사기극이 가능할 수 있었던 유일한 퍼즐 조각은 알레한드로예요. 알레한드로가
라르센을 보증했기 때문에 북한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한드로가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알레한드로가 나를 한 번이라도 의심했으면 끝장이에요. 그죠.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목숨을 걸었는데. 한 사람의 목숨값으로 이 일이 적발됐을 때는 목숨값으로 이거를 되바꿀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일이 돼버린 거죠. 야 정말 오늘 이 스파이 울리 라르센 그리고 또 엄격결에 발을 들인 석기 재벌. 제임스. 그 사람 진짜 웃겨. 예. 헐리우드로 진출할 것 같아. 맞아, 맞아. 정말 배우 될 것 같아. 무기 밀매 이제 끝은 어딜지 정말 그들의 007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사기를 치려면 이렇게 북한 정도는 속여야 사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유엔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디렉트 딜을 못 해요. 무기를 팔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브로커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단가가 올라가요, 이게요. 그렇겠죠. 중간이 끼니까. 그러니까 수익 분기점이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무기를 대량으로 팔아야 돼요. 이거 안 걸리고 무기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임스가 제안을 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만납시다. 제임스가 무슨 말 하냐면 저기는 저 섬 아일랜드 섬을 제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어머. 선발이 잘 맞아 북한 당국이. 최고야. 그랬더니 이제 북한 당국은 눈치를 딱 챈 거야. 섬을 산다고 하니까 그럼 그 섬 위에다가 우리가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건설을 하는 척하고 밑에다가 지하 무기 공장을 건설하려니까 거기다가 제도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면 절대로 미국의 이 감시망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실제로 추진을 합니다 이거를요. 이야. 섬을 도입을 하려고 하죠. 어머.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북한이 무기 무역은 삼각무역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유엔 제재나 국제 제재나 미국 제재나 한국 제재나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직접 할 수가 없어. 결국은 가는 것도 얼마나 웃기게 가는가 하면 이제 요르단 사람이 배를 하나 샀어.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거쳐서 가잖아요. 이게 북한으로 직접 가면 빠르잖아. 이게 싱가포르 들렸다 거기서 서류 바꾸고 그게 또 말레이시아 갔다 서류 바꾸고 그걸 또 중국 상해에 갔다 서류 바꾸고 이러면서 들어가다 나니까 수송비가 더 커. 그러니까 돌고 돌다. 제재를 하면 운송비가 더 북한이 할 수 없이 비용을 자꾸 지출을 하게 돼. 그런 도중에 자꾸 사기꾼들한테 속고 그러니까 비용이 더 올라가고. 아이고. 북한 간부가 이런 제안을 해요. 일단 무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석유 재벌인 제임스가 자신의 개인 비행기에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구호 물품을 가득 싣고 일단 평양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에 가득 실린 뭐 먹을 거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평양에 내려놓고 거기서 무기를 받아서 자신의 개인 비행기에 가득 실어요. 우간다로 갑니다. 우간다 섬은 자기가 샀잖아요. 자기 개인 거잖아요. 거기 내려도 아무도 그걸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거기 공무원들은 이미 꽂혀놨고 관계가 있어. 자, 북한 무기 밀매를 넘어서 이젠 한 나라, 우간다의 섬까지 사들이는 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이 가능할까요? 와, 너무 많이 갔다. 자, 이 잠복근무 돌이킬 수 없고 쉽게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10년간의 잠복 끝에 얻은 결실이 바로 북한과의 무기 밀매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60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600억이 이제 손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손에 들어오는 날만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짜 재벌 제임스 이 사람한테 600억이라는 돈이 있을 리가 없어. 이제부터 돈을 내놔야 할 단계거든요. 그 단계에서 싹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졌어? 네. 켰어. 딱 빠져버린 거죠. 아까부터 이상했어. 농구야. 아까 섬을 산다 그러고. 메일을 보내도 답변을 안 하고 전화를 해도 답변을 안 하고 모든 연락이 딱 끊기고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아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연기처럼. 자, 어쨌든 10년 동안이나 속은 이 북한 당국은 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마는 더 충격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알레한드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큰 그러네. 피해자죠. 모르니까. Ja. 也是 herovre. Yes. Mit hjertebanke. Er du sindssyg? Den der. Hello? Hallo, Alejandro. I can't see you.
Oh, start video. Okay. Hello? How are you? Yes, fine. And you? Well, I'm fine. So that's nice. India. Hello? Hello, Alejandro. I can't see you. Oh, start video. Okay. Hello? How are you? Yes, fine. And you? Well, I'm fine. So that's nice. 아직까지 아직 모르는 거야. 아, 모르는 거야. Alejandro, before we get started, I have a few things I want to tell you. Yes. First of all, why I've been so interested in North Korea. And also to find out the truth about you. All our meetings together has actually been filmed. All our meetings together has actually been filmed. And I've been acting like a mole because I'm making a film with you. And I would really much like you to meet the instructor who's been helping me through this movie. So I hope you will answer his questions. So please meet him here. Hello, Alejandro? Yes, hello. We are recording this conversation, and I should inform you that everything is on tape, and we basically know everything. So this is the end of a very long story. Alejandro, are you there? 껐나 보지. 너무 했을 것 같아. 아, 당했다는 거지. 이제 알아요. 인지했어. Hej. Han har afbrudt. Han har afbrudt? Han satte hånden over, kunne jeg se, og fumlede på en stopknap. 끝이 아니었어? 끝이 아니었어요? What happened was when I spoke with Alejandro and told him the truth, my phone rang 20 minutes later from the North Korean embassy in Sweden, where I've been several times. And of course, I didn't reply their calls. 아, 이거 봐서도 말이야. 20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 거기서 점점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레한드로는 뭘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이제 가상화폐 사기를 치다가 스페인 당국에 이제 잡혀가지고 여권을 빼앗긴 상태라고 합니다. 여권을 빼앗겼어. 그래서 이제 스페인 안에서는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국외로는 못 나가고 지금 FBI 공개 수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스페인을 벗어나면은 이제 징역 20년형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이 울리히한테 안 미안하냐고. 10년 동안 한 인간을 바보로 만들었는데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미안하지 않다고. 너는 그런 벌 받아야 된다. 나는 절대 잘못한 거 없다. And the thing is, a person as Alejandro, who is among the most wanted at the FBI, the Spanish government won't extradite him to the US because in their constitution says we cannot extradite people to another country. And, you know, the crimes he does is so it's just in front of them and they won't extradite. At least they should punish him in Spain, put him to jail, lock it up and throw the key long away, and let him try to be hungry and live like a regular North Korean. 그치, 어쨌든 불법을 전행했으니까. 자, 어쨌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그 잠복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해냈고 또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2020년에 잠복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됐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배신도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세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사실 북한의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북한은 당연히 이제 늘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이제 모두 지어낸 거고 이 덴마크 잠입자를 찾아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덴마크 신문에 이제 편지도 보냈는데 북한의 이미지를 심하게 모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의 편집본이 아니라 전체 녹화본을 공개한다면 누가 그 발칙한 거짓말에 감히 속겠느냐라면서 그거를 전체 영상을 보면 아주 이 핵심이 분명해질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항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서 한번 떠본 거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 여지는 좀 있긴 해요. 사실은 다큐멘터리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휴 그리피스 전 유엔 대북제재위 조정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화의 여러 내용이 우리가 이미 사실로 확인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제재를 피해서 다각도로 북한의 무기를 밀거래하고 있다는 정황을 이 영화에서 한 번 더 확인했다는 내용을 밝힌 거고요. 스웨덴과 덴마크 외무부가 공동 성명을 냈어요. 스웨덴과 덴마크가 연결돼 있잖아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영화에 나온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당연히 냈고요. 유엔과 유럽연합에 즉각 알릴 것이다 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소위 그 친북 단체들 있잖아요. 종북 단체들, 조선 친선협회, 주체상 연구소죠. 이런 데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네가 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무기를 팔기 위해서 어떤 단체까지 이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단체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도 있고 물론 알레한드로처럼 완전히 당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의 그 노력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네. What am I doing? What the heck am I doing right here? I gotta stop this process. Many times. Many times. But I had the agreement with the producer Peter Engel and Dr. Masberger that at any time I could literally just pull the brakes and say, "This is it." You could just broke the contract. Yeah. But you didn't. Why? I don't know. I don't know. Infiltrate into the PLK. You literally had to risk your life. And what was the main motivation for you to be willing to risk your life and do this mission? I can explain it with one single word. What? Love. Love for what? Love for people. Love for freedom. Really? For the first time I went there, I didn't really know what to expect. But meeting up with Alejandro and to see how people could benefit from the people of North Korea. When I go to bed in the evening, I have a proper meal. I have my family next to me. I don't fear the next morning. Those things probably don't occur in North Korea because they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the next day. Maybe the neighbor has something on you, so they want to turn you into. They can get a better life. Sure.